네, 안녕하십니까. 맥스페어 박성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애킨슨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킨슨 사이클이라는 것은 여기 제가 적어둔 대로 연비는 높지만 출력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엔진을 말하고요. 이러한 연비가 높고 출력이 떨어지는 만큼 하이브리드 차량에만 그동안은 많이 사용했던 그런 시스템입니다. 국내 차종들도 뭐 소나타나 K5, 그랜저나 K7 같이 이 하이브리드 차종이 나오는 그런 차량들은 애킨슨 사이클을 많이 사용해왔고요. 최근에는 그랜저 2.5 그리고 K7 2.5가 세타 3 엔진으로 애킨슨 사이클이 적용되면서 조금 더 관심을 받고 있고, 팰리세이드 3.8 휘발유 차량도 그동안 없었던 이 3.8 람다에 애킨슨 사이클이 적용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 애킨슨 사이클이 무엇인지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애킨슨 사이클이 어떻게 해서 연비가 더 좋을 수 있는 건지, 일반 가솔린의 사이클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킨슨 사이클이라는 것은 실제 내연기관에 적용하기가 구조적으로 조금 복잡해서 같은 효과를 내면서 조금 더 쉽게 이 실제 내연기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약간 변형한 것을 저희가 밀러 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반적인 분들께서는 뭐 밀러 사이클이나 애킨슨 사이클이나 같다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으시고요. 그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이 밀러 사이클과 애킨슨 사이클은 그냥 대충 같다고 보셔도 무리 없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밀러 사이클은 복잡했던 애킨슨의 어떤 그런 구조적인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흡기 밸브에 열고 닫히는 타이밍을 조금 변경을 주면서 이 애킨슨의 효과를 똑같이 끌어낸 기관인데요. 이 애킨슨 사이클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 사행정 사이클을 설명드릴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네 가지 그림이 바로 사행정 사이클의 기본이고요. 왼쪽부터 흡입, 압축, 폭발, 배기로 순서대로 이루어지는데, 맨 왼쪽에 보시면 피스톤은 밑으로 하강을 하고요. 하강을 하면서 이 흡기 밸브는 열려있고, 열려있는 흡기 밸브로 혼합기, 연료와 공기가 섞여있는 혼합기를 쭉 빨아들이는 흡입 단계고, 그 다음으로는 흡입된 혼합기를 압축하는 압축 단계인데, 압축에선 당연히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고요. 이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는 모두 닫힌 채로 꽉 압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피스톤이 상사점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에 여기 있는 점화 플러그가 불꽃을 튕겨주면서 이 폭발이 일어나고, 폭발력으로 인해서 강력하게 피스톤이 밑으로 하강을 하게 되는 게 폭발 행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이 맨 피스톤이 하사점까지 갔다가 하사점에서 다시 상사점으로 올라오면서 배기가스를 밖으로 밀어내는 그 배기 과정이 있고요. 배기 과정에는 당연히 배기 밸브가 열려 있고, 흡기 밸브는 닫혀 있고요. 그리고 열려 있는 이 배기 밸브 쪽으로 폭발하고 난 배기가스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배기 행정이고, 이렇게 4개의 사이클이 순환적으로 도는 걸 저희가 사행정 사이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애킨슨 사이클은 이 압축 행정이 일반적인 이 행정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이 압축 행정만 밑으로 끄집어내서 이 3단계에 걸쳐서 이 압축 행정을 조금 상세하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 이쪽에 있는 라인이 하사점이고요. 맨 위쪽에 있는 라인이 상사점입니다. 하사점이라는 것은 피스톤이 가장 실린더에서 가장 낮은 위치를 위치하는 것을 하사점이라고 하고, 상사점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를 상사점이라고 하는데, 지금 하사점, 즉 가장 낮은 위치까지 도착한 뒤에 이제 위로 올라가는 압축 단계를 하는 건데, 올라가기 직전에 하사점을 찍었을 때는 이 배기 밸브가 열려 있고요. 이제 올라가면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 바로 이게 닫혀야 되는 건데, 지금 일반적인 엔진들은 올라갈 때 바로 이게 닫히는데, 이 애킨슨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 하사점을 찍고 이제 상사점을 향해서 공기를 압축하고 있는 와중에도 흡기 밸브가 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라가기 시작할 때부터 이게 닫혀줌으로써 이 맨 밑에서부터 맨 위에까지 쫙 압축을 해줘야지 이 효율적인 엔진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애킨슨 사이클은 조금 독특하게 밑에 바닥에서 약간 올라갈 때까지는 이 흡기 밸브를 닫지 않고 잠깐 열어서 약간 허당을 치는 거예요. 그냥 이쪽에서 올라가는 동안은 올라가는 만큼 이 혼합기가 바깥으로 좀 새 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피스톤이 조금 올라간 뒤부터 이 흡기 밸브가 닫혀서 압축을 전체 다 압축하는 게 아니라 일부 구간만 이 압축을 하고, 처음에 일부 구간은 약간 허당을 쳐서 그냥 바깥으로 혼합기를 내보내는 이러한 특징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애킨슨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정 구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뭐 그 구간만큼부터는 이제 흡기 배기가 다 닫혀서 정상적으로 압축이 이루어지고, 이 폭발이 이루어질 때는 폭발은 똑같이 일반 이 사이클처럼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일반 사이클과 애킨슨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압축비로 보셔도 되는데요. 일반 엔진 같은 경우는 가솔린 엔진이 통상적으로 한 9에서 11대1 사이
사이의 압축비를 나타내는 데 반해서 에킨슨 사이클은 스포츠카도 아닌데 이 13대 1에 가까운 이 압축비를 보여줍니다. 이 실제로 이 그랜저 IG 2.5 현재 판매 중인 차량과 K7 프리미어에 장착된 2.5 엔진도 다 13대 1의 압축비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3.8 엔진 팰리세이드 또한 이 13대 1의 압축비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높은 압축비를 보면 압축비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 고성능 엔진인가 하실 텐데,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압축비가 높아도 실제로 압축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요. 압축비가 이렇게 높게 표현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압축비를 표현할 때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하사점까지 내려갔을 때 전체 공간이 있고 이 상사점까지 갔을 때 전체 공간이 있으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은 뭐 행정 최적이라고 하고, 여기 B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 연소실 최적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 다 제껴두고 이 A하고 B의 공간 차이로 인해서 그 비율을 저희가 압축비로 나타내기 때문에 에킨슨 사이클이 이 표면적으로는 압축비가 높아 보이는 것일 뿐이고, 에킨슨 사이클은 여기서 적어둔 대로 압축 행정보다 팽창 행정이 더 깁니다. 이 올라갈 때 압축은 실제로 이만큼은 허당으로 올라가고 이만큼만 실제로 압축을 하게 되고요. 팽창을 할 때는 실제로 이 파사점까지 팽창을 하기 때문에 압축 행정은 짧고 팽창 행정을 긴 것을 저희가 에킨슨 사이클이라고 하고요. 일반 행정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압축 행정과 팽창 행정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부터 시작해서 흡기 밸브를 전부 다 닫아주고 압축을 끝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팽창은 당연히 하사점까지 팽창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게 일반적인 사이클인데, 이 에킨슨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 압축 행정이 더 짧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지금 이 압축 행정이 더 짧고 팽창 행정이 길다는 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폭발력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한 번씩 툭 밀어준다고 했을 때, 이 일반적인 사이클을 한 번 툭 밀고 그 다음에 얼마 안 가서 다시 툭 밀고 툭 이 폭발력으로 자동차를 주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에킨슨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 한 번 툭 밀고 차가 쭉 가면은 바로 밀어주는 게 아니라 한참 더 그 밀어준 에너지를 충분히 소진하고, 그러니까 점점 차는 느려지겠죠. 느려졌을 때 다시 한번 다시 쭉 힘을 얻어서 차가 가속이 돼서 굴러가다 점점 느려졌을 때 다시 한번 이래서 한 번씩 이 밀어주는 게 좀 일반 사이클 대비는 느리다고 보시면 되고요. 횟수가 적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극단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한 번씩 차를 밀어주는 게 훨씬 적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를 가는데, 일반 행정이 툭 해서 한 1000번 정도를 폭발을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착을 한다고 했을 때, 에킨슨 사이클 같은 경우는 한 번 툭 밀고 차는 느려지고 힘도 없지만 이 차는 굴러가니까 더 기다렸다가 차가 쓰기 전에 한 번 더 툭 천천히 밀어주는 만큼 이 팽창 행정이 긴 만큼 그만큼 연료 소진은 더 적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식으로 차의 출력은 좀 약하지만, 그리고 좀 느리지만 더 적은 연료를 쓰면서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사이클을 저희가 에킨슨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에킨슨이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뭐 장점만 있었으면은 거의 모든 내연기관에 사용이 됐겠지만, 이 에킨슨 사이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압축 행정이 짧기 때문에 이 압축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만큼 출력은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고회전 엔진에는 조금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에킨슨 사이클이 일반 사이클 대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고 왜 연비가 더 좋은지에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번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